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해서 취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저희가 롱텀 케어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르신들을 입력하시는 부분부터, 두 번째는 그 어르신 입력에 대한 근무표까지, 세 번째는 마무리로 이제 청구까지,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 변화에 발맞춰서 좀 활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시설에서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평가를 받는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를 구인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취업에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뭔가를 아는 사람, 경력자 1년 이상을 뽑는 거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특별히 뭔가를 가르쳐 드리거나 이러기보다는 스스로 와서 바로 일을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경력 1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배우면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롱텀케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 화면에 로그인을 하시는 버튼이 있겠죠?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뜹니다. 개인 로그인과 장기요양기관 관련돼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떠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가센터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거고요. 계속 이 롱텀케어, 희망이음 같은 거를 켜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주 5일 이렇게 보여지니까 많이들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키보드 보안까지 체크할 거고요. 저희는 개인 인증 로그인은 등급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신분증이 팩스 보낼 때 잘 안 보이는 검게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 진행 과정까지도 다 표시가 되니까 개인 로그인을 통해서 등급 신청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센터장님과 시설장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유인알선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장기요양기관 관련돼서 합니다. 번호가 이렇게 띄어질 건데요. 이 번호들은 앞에 1은 시설, 앞에 번호가 3이면 재가센터인데 지금은 이제 2번으로 싹 바뀌는 추세에 속하고요. 로그인해서 인증번호를 받을 건데 그 인증번호를 통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 상태가 되어야만 선생님들이 기존에 내가 일하는 어르신을 등록한 걸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이동 디스크를 갖고 다니시면 이렇게 편하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센터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가려질 거지만 이걸 확인해서 기관 회원 서비스에 한 팝업 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팝업 창을 뜨면 되고요. 어르신들은 이제 팝업 창이 뜬 상태에서 기관의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팝업 창 띄우시고요. 팝업 창 띄운 상태에서 뭐든지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봉사자를 통해서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한번 하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보통 해결을 해주는 거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입력하는 버튼이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장기요양 기관 관리는 처음에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겁니다. 창업을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직접 하셔야 되지만 취업을 하신 분은 사수님께서 아니면 센터장님 또는 시설장님들께서 다 등록을 해놨을 거니까 관심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요양부서 직무교육은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부수교육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요양 어느 정도 해서 50인 이상 시설에 승급 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또 1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보통 청구할 때 하는 종사자 인권 비율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하는 정도, 이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비 신청은 방문 요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청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죠? 방문 감호 정도 돼야 좀 신청할 수 있으니까 혹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교통비 신청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급여 계약 통보 요 부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게시판에는 공지사항과 자료실이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으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이제 급여 계약 통보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등록을 할 때는 센터장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아마 영업을 해서 오실 겁니다. 그래서 3종 세트, 개인별 장기이용 계획서, 장기요양 인정서,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 이런 종이를 갖고 오실 건데 그 종이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서, 표준 약관을 저희가 작성하게끔 되어 있죠. 그 안에 모든 걸 받아오실 거고요. 등록을 내실 때부터 시작해서 기초평가를 통해서 어르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오신 상태여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밑에 있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할 겁니다. 어르신이 저희 쪽에 들어오셨는데 이용을 하시게 됐는데 그 이용을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계획서가 작성된 이후에 등록 변경 해지를 통해서 어르신과 맞는 요양보호사를 구인을 해서 그분을 근무에 투입시키는 그래서 그 근무에 대한 그 태그를 찍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하는 게 등록 변경 해지입니다. 뭐 급여 계약 통보서 및 서비스 일정표를 한 방에 출력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각각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 번에 저희 어르신들을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안내문 같은 경우는 뭐 지연 통보나 수정 통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혹시나 월한 도액을 초과한 분이 계시다 하면 월한도 초과 도액까지도 가능하니까 보시면 되고요. 복지연구는 복지연구 하시는 분 확인하시면 되고 저희는 하지 않지만 저희는 그럼 가감산을 합니다. 가감산은 어떤 내용이냐면 청구를 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산을 받을 수 있는지 가산 받는 건 아시죠? 15명이 넘어가면 1명을 쓸 수 있고요. 30명이 넘어가면 2명을 쓸 수 있고 30명 이후부터는 30명 단위당 1명씩 더 추가할 수 있어서 최대 6명까지도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방문 요양하시는 어르신들 챙겨드리고 요양보호사 관리할 수 있게끔 가산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이나 감액은 여기 들어오고요. 기본적으로 가산을 받지 않더라도 이용을 통해서 지금 4월달과 4월 이용을 통해서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걸 꼭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10% 감산되는 부분이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산을 하실 거니까 그런 내용들 가감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청구 버튼이고요. 청구는 급여비용 청구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다 팝업처럼 이렇게 뜨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까지만 하지만 저희는 RFID라는 걸 또 활용을 하셔야 돼요. 어르신이 들어오셔서 급여 계약을 하고 나면 이 내용을 통해서 태그를 찍고 근무를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내용이고요. 지급관리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말정산을 위해서 얼마까지 연간 지급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기관 평가는 저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예정일 조회 같은 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평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통합관리 시범은 주간보호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복지센터를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급여 제공 서식까지도 챙겨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의 카테고리와 옆면의 카테고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안에서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굵은 글씨가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시간으로 급여 계약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약관이라는 걸 보호자님 댁에 가서 받아오실 거예요. 그때 초기 상담을 하실 거고. 그러면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시는데 그 정보를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사항 자료실 확인하시는데 두 번째 칸에 급여 계약서 통보 등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시간은 어르신이 들어오셔서 어르신의 급여 계약을 하고 그 급여 계약을 공단에다 통보하고 난 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통보하고 근무를 넣는 것까지 첫 번째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할 거고요. 개인 장기 요양에 대해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통해서 어르신 입력을 할 겁니다. 저희 어르신 중에 강땡기 어르신이라고 이제 입소를 하셨어요. 강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생년월일도 쓰실 수 있겠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력하시고 L로 시작하는 숫자 10자리가 있는데 그 숫자 10자리는 이 어르신에 대한 신분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등급을 받고 나면 L로 시작한 번호 그대로 입력하셔서 계속 활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등급이 몇 등급인지 개인별 장기 이용돼서 인정서 이런 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인정 유효 기간도 정보에 있으니까 그 정보 이용해서 출력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되면 입력 버튼을 통해서 누르시면 되고요. 어르신을 입력할 때는 어르신에 대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쫓아다니시면 되니까 그 순서나 이런 것도 어렵지 않을 거고요. 첨부할 때는 또 오렌지색으로 돼요. TMI지만. 그래서 입력 버튼을 통하면 저희는 어르신에 대해서 현재 하고 계신 분이니까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만 수급이 아니었으면 이런 내용은 뜨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제공이기 때문에 재가급여라고 뜨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요양하고 목욕을 등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요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을 클릭하면 여기 등급이랑 등급은 정해지고요. 거기다 이제 보호자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보호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핸드폰 번호, 그리고 계약 일자. 오늘이면 오늘 날짜 클릭해서 가시면 되고요. 계약 기간은 인정 유효 기간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약했다고 치면 오늘 날짜 달력 표시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뒤에 숫자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등록할 거고 지금 시간이 5시 24분이면 지금부터 계약을 한다 치면 지금 시간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근무를 넣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태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예를 들어서 17시 25분이라고 써도 되지만 만약에 오늘 근무 들어가신 분이 30분 일찍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청구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어떤 문제가 있지 않기 위해서 0000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무 마지막 시간은 인정 유효 기간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기간으로 하셔도 돼요. 보호자가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은 24시 00으로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요건 나중에 저희가 해지할 때 9시에 해지했어요. 그럼 09시 00으로 바뀌는 거니까 특별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태그를 언제 찍을지 모르니까 최대 끝나는 시간이 24시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날 12시까지만 할 거예요. 그럼 12시 00 이렇게 바꾸셔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언제 근무가 끝날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24시 00으로 해주시고 저장 버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거까지 해주시면 어르신에 대한 등록은 되게 쉽습니다. 실제로 입력해보시면 더더욱 쉬울 것 같고요. 등급이 있는 어르신의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여기는 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람, 인정서를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못하더라도 현장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쫓아다니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맨 밑에 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입소 이용 의뢰서 통보네요. 강청김님 같은 경우는 실명이 나왔네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소 이용 의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입소는 요양원의 입소, 이용은 재가센터를 이용할 때 그분을 기초수급자니까 의뢰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 분이 여기 떠요. 그래서 만약에 기초수급자라면 여기 접수일자와 승인일자 이런 게 뜰 겁니다. 근데 이분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시니까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오실 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근데 감경 대상자는 9%, 6%로 금액이 줄어드니까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등록은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분 등록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분 등록은 했는데 구인을 통해서 어르신을 모실 요양보호사를 뽑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등록은 했고 어떻게 모시겠다라는 내용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는 급여 제공 계획서입니다. 지금처럼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보고 그 어르신을 어떻게 모실 건지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급여 제공 모니터링은 급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사례회의를 통해서 그분을 판단을 하고 계속 지속할지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는 겁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좀 바꿔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시골에 있다라든가, 지방에 있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든가. 그때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서 열람 신청을 하시면 그분의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볼 수 있으십니다. 다만, 출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필요 없고요. 재가시나 시설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자료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여 제공 계획서, 두 번째 단계인 급여 제공 계획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어르신들이 있는지 계약을 등록하면 여기에 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를 조회할 수도 있고요. 수급자명을 넣어서 그분만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분이 들어왔을 때 옆에 박스가 없으면 그건 오류입니다. 그래서 박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분을 클릭해서 그분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보일까지 다 이렇게 입혀져 있지만 처음에 급여계약 통보서에서 등록을 하셨다면 작성일은 오늘 날짜 뜨겠지만 통보일은 비어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부터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눌러보시고 활성화가 지금은 저희가 출력 버튼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원래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으면 여기에 다 누를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 해놨기 때문에 출력이 되고요.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열람 동의에 Y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계장기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장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필요 내용과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조사관도 저희 어르신을 한번 보시고 가신 거겠죠? 그래서 보면서 모든 부분을 상담을 해서 전체를 알 수 없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 내용이 어떤 게 있고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유의사항이 어떻게 되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것까지 작성해 줍니다. 저희가 초보일 때는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통해서 한번 그대로 입력해 보시는 게 연습으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사관은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또 어르신을 보러 오긴 하지만 저희는 매달 업무 수행을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노인장기 요양 보험 안에서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도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아마추어고 초보야. 그럼 요 내용을 보면서 요게 저희 손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장기는 이제 넘어갈 거고요. 클릭해 보시면 급여 제공 계획서 등록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얘를 누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까 저희는 열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너스 개념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얘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뒤에 L로 시작한 10자리 번호, 이분의 신분 번호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번호가 이용 계획서의 어떤 갱신된 번호입니다. 저희는 106번을 누를 건데 최초는 100번이에요. 한 번 갱신되면 101번, 두 번 갱신되면 102번, 103번, 104번, 105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 뒤에 세 자리 숫자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만 있는 숫자입니다. 처음에 발급이 됐을 때 001번으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계획서가 뭐가 바뀌면 002, 또 바뀌면 003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처음 발생됐어. 001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간 오늘이고요. 종료 시간 보통 1년으로 하는데 저희는 오늘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하루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할 거고요. 작성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초 급여 계약은 저희 센터에 처음으로 급여 계약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기능 상태 및 욕구 변화는 병원에 갔다 오는 경우에 보통 이런 경우가 생겨요. 기능 상태인데 병원에 가셨는데 식사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잘 못 드시니까 콧줄을 꼈다고 치면 그러면 식사 양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계획서 상에는 식사 도움이었으나
구강 영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해주시면 좋고요. 욕구 변화도 처음엔 거동이 되셔서 걷게끔 해달라, 낙상만 일어나지 않게끔 해달라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 병원 다녀오시는 바람에 거동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준와상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욕창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욕구로 바뀔 겁니다. 급여 이용량 변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 5일 3시간씩 근무를 넣었어요. 근데 보호자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주 6일 토요일까지 근무를 넣게 되면 급여 이용량이 변동됐겠죠. 그래서 그때 써주시면 좋고요. 요양 목표와 필요 내용 및 세부 내역 변화는 아까 요양 목표 보셨습니다. 계장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필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어떤 때 하냐면 손발톱 정리를 보통 스스로 하게끔 합니다.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해서. 그럴 때 저희는 체크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필요 내용에서 손발톱 깎기를 뺐어요. 그러면 필요 내용이 바뀐 거니까 바뀌어주고 위에서 말하는 욕구가 변화돼서 요양 목표가 바뀌었을 때도 해주면 되고요. 재계약은 갱신. 보통 등급이 처음 나오면 2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1등급이 1등급으로 갱신되면 4년, 2등급이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으로 갱신되면 3년, 5등급이 5등급 또는 등급이 바뀌면 다시 2년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갱신을 할 건데 그때 갱신할 때 또는 등급이 바뀌었어요. 또는 저희 센터에서 하다가 요양원에 갔다 다시 좋아져서 다시 내려오셨어. 요분처럼. 그러면 요 재계약을 합니다. 정기 욕구조사 결과 반영 변경과 사례회의 결과 변경 필요는 이 두 가지는 사례회의를 통해서 합니다. 정기 욕구조사는 지금 이 계획서가 1년에 한 번씩 작성이 될 거예요. 시설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저희 계획대로 어르신을 모셨는데 특별히 변화가 없어서 그냥 유지하게 돼요. 그런 걸 정기적으로 욕구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실 때 이 내용 쓰시면 되고 어르신께서 갑자기 밤에 안 주무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요양보호사 왔을 때 주무십니다. 그럼 요양보호사 할 일이 없잖아요. 이럴 때 긴급하게 사례회의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회의를 했더니 산책이 없었는데 산책을 해달라고요. 밤에 못 주무시게. 밤에 못 주무시니까. 그렇게 되면 사례회의를 통해서 산책이 1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럼 그 결과를 반영했을 때 이걸 활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얘는 더 많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변경은 아까 보여드린 개장기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가 안에 내용이 뭔가 바뀌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국에 조사관들이 어르신을 방문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호자님이랑 통화를 해서 별 변화 상태가 없으면 코로나 시국이니까 6개월 자동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인정 유효기간 6개월 늘어나니까 계장기는 001번에서 002번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는 오타, 저희가 하다 보면 오타가 생기고요. 작성자가 실수하는 경우 있습니다. 두 분이 갑자기 들어오셨는데 이 두 분은 서로 반대로 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정신이 없다 보면. 그럴 때 다시 하면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계획서는 한번 통보를 해버리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통보한 거 이후에 계획서가 새로 생겨도 상관이 없으니까 새롭게 하나를 더 해서 통보한 거 이후에 또 통보자 한 개 새롭게 뜰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 계약이면 최초 계약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은 계획서 번호가 001, 002, 003번으로 바뀐 분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003번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1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방문 요양이 가능하신 분인데 방문 요양을 받으실 거예요. 등록해보면 이런 문구가 뜹니다. 발급 건 이후에 다른 건이 있다는 뜻이에요. 방문 요양은 같으니까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근데 2번은 노인요양시설이에요.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 그런 계획서인 거죠. 근데 저희는 방문 요양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등록을 눌러보면 여기는 좀 틀리죠. 권고된 급여 종류가 다르다. 요양원에 가시라고 했는데 방문 요양을 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류가 이렇게 뜨는 거고요. 3번은 물론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증번호, L로 시작한 10자리 번호, 그리고 갱신 횟수를 알려주는 이 3자리 번호, 계획서가 변경된 번호를 알려준 이 3자리 번호를 다 입력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시면 이제 두 번째 화면인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등록이 다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필요 내용 작성이라는 걸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필요 내용 작성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열람 신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 보너스로 또 이게 다 자동 입력이 됩니다. 근데 처음 등록하신 분이고 열람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이게 없어요. 그럼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계좌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입력하시면 돼요. 필요 내용에 옷 갈아입기 도움이 있네요. 그럼 옷 갈아입기 도움 클릭하시면 돼요. 옷 입고 뒷정리하기가 있네요. 옷 입고 뒷정리하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보일 때는 요 계장기 보고 요걸 입력을 다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팁이 하나 더 있죠? 가족 요양이 있습니다. 가족인 방문 요양. 60분을 한다든가 90분을 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신체활동 지원에만 작성하시면 돼요. 되게 쉽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체활동 쭉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신체활동이에요. 59번까지가. 여기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쵸? 가족인 요양보호사 60분, 90분 하는 분. 그럼 두 번째, 5등급 치매 등급 어르신이나 4, 3, 2, 1등급 어르신들 중에 인지활동형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여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최소 60분 이상 하시면 되고요. 예방활동은 뭐 일상생활 함께 하기나 뭐 이런 것들은 나머지 시간을 다 넣으시면 됩니다. 행동 변화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치매로 인해서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이럴 때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신 분들은 인지활동형 5등급 치매 등급 또는 4, 3, 2, 1 중에 인지활동형을 하실 분들은 여기 두 개로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방문 요양은 신체활동 지원과 정서 지원 또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다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근데 여기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방문 요양하면 정서 지원은 최대 60분까지입니다. 뭐 30분을 한다든가 60분을 한다든가 이게 최대치예요. 그리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최대 90분까지 가능합니다. 목표를 주실 때 다음에 목표 주기 작성해서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이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좌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목표 주기 작성으로 넘어가실 겁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목표 주기는 앞에 저희가 했던 내용들 A는 신체 활동이고 뭐 E는 가족 뭐 하는 부분이고 일상생활 도움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게 비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기는 하루에 한 번 하는 거, 주에 한 번 하는 죄송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 하는 거, 주에 몇 번 하는 거, 월에 몇 번 하는 거, 필요할 때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옷 갈아입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옷 갈아입기 도움, 옷 입고 뒷정리하기를 했을 때 그분을 저희가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다 보니까 옷 갈아입을 때 25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옷을 갈아입고 25분. 세면하기는 이분이 직접 움직이셔서 가십니다. 그래서 가셨을 때 걸리는 시간하고 세면의 뒷정리까지 하는 것까지 해서 한 30분 걸려서 하루에 한 번 하는 거고 30분. 만약에 저희가 9시에서 12시 이런 식으로 가면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인 거고요. 만약에 여러 번 하시면 하루에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치하기도 하루에 한 번 하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닦아드리고 마무리까지 하다 보니까 3분 치카치카 하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 걸려서 10분. 몸 씻기는 저희는 보통 주 1회 합니다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월 5회. 주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뀔 건데 월 5회로 이제 바꿀 건데 저희는 주 3회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요실금 결실금이 있으셔서 소변을 지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몸 씻기 해서는 불가능하고요. 머리 감기는 보통 주에 2번 하는데 몸 씻기도 3번 하니까 3번까지 같이 해주십사 이렇게 됩니다. 그 세부 목표가 A10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하나로 보여지면 되고요. 혹시나 나는 2번, 3번 하고 싶어. 그러면 추가 버튼을 눌러서 2번, 3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좋은 점은 여기 동그라미를 눌러보면 제가 썼던 내용이 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도 없어서 되게 황막할 텐데 선생님들이 한 번, 두 번 하면서 선생님들의 스킬도 늘어날 거고 선생님의 경험도 쌓여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갈무리된 내용들이 쌓여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굳이 글씨 안 쓰시고 눌러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한 필요 없으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신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세부 목표 그룹이 틀리면 무조건 한 번씩 하셔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은 어디서 보시냐면 아까 저희가 계획서를 보셨을 건데 그분의 계획서에서
그 목표 주기를 보시면 열람 신청을 저희가 했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가보면 여기서 Y로 떠서 계산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목표 주기는 이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목표가 있습니다. 장기간 목표. 필요 내용 옷 갈아입고 이거는 여기 써주시고 이 내용에 개인 위생관리 잔존기능 향상, 개인의 위생관리를 통해서 그분의 잔존기능을 스스로 향상시킨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개인 위생을 통한 혈액순환 증진 등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는 목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목표를 아까 말씀드린 데에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기 여기. 청결 상태 유지를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한다든가 이동은 안전한 이동, 낙상 발생 및 합병증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를 보시면 이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눈과 조사관님이 보시는 눈과 같을 수 있고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목표 주기는 또 챙겨야 될 게 저는 어떤 걸 챙기냐면 여기 보시면 하루에 245분을 일하는 거예요. 저희 계획서 상에는. 그러면 180분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하루에 하는 시간이 이렇게 되고 주에 하는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6일 갑니다. 한 주에. 그럼 6으로 나눠보면 6, 7에 40, 70분 여기 또 오면 하루에 310분 할 수도 있는 꼴이 돼요. 월은 뭐 20 몇 번 가겠죠? 그러면은 6분이 추가가 돼요. 그럼 6분도 여기 챙겨지고. 그래서 요게 다 합쳐져서 하루에 3시간 근무자면 180분. 하루에 4시간 근무자면 240분이 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웠는데 가족요양인데 60분 하시는데 하루에 계획이 30분밖에 안 돼. 그러면 그 계획서는 조금 특이하겠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필요시는 저희는 외출을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니까 필요시. 응급상황 같은 걸 저희는 필요시로 합니다. 그래서 필요시는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획서다 보니까 하루에 어떻게 하고 한 주에 어떻게 하고 월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서가 우리 방학했을 때 계획표 작성하듯이 그렇게 계획이 일반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급여계약 통보서입니다. 급여계약 통보서에는 어떤 상황인지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까지도 다 여기에 떠 있고요. 어떻게 쓰시는지, 누가 작성했는지까지 씁니다. 그 목표는 아까 보신 거에 유의사항에 있어요. 유의사항에 일방적인 도움보다는 잔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 조사관님이 써주신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고요. 뭐 제가 목표를 세울 때는 정확한 복약 도움으로 이런 식으로 이분은 기저귀 케어를 해요. 배뇨 배변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저희가 작성해서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가려질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이제 종합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합 의견은 나이를 써버릇했더니 나이가 매번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생인지 어떤 분인지 합니다. 저희는 최초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재계약을 해서 뭐 그런 내용이 써 있고요. 엉덩이로 밀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필요 내용이 없을 때는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이용하실 건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분이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게 들어가면 좋고요. 두 번째는 뭐 개장기,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다른 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인지를 안 해요. 인지 프로그램을 했더니 보호자님께서 한 시간 동안 그냥 노는 것 같아요. 그냥 청소해주고 빨래해주시고 닦아주시고 뭐 이런 걸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인지는 좀 뺐어요. 그럼 인지 활동은 빼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발톱 깎기 스스로 이제 잘 하셔요. 그러면 손발톱 깎기는 스스로 잘 하실 수 있어서 잔존 기능 유지 차원에 하고 있어서 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 의견란에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 내용까지 작성해 주시면 종합 의견이 되게 아주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간 거는 첫 번째 걸로 제가 보여드리면 최초 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어떤 분이고 그분에 대한 이거 아니고요. 첫 번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재계약 말고 최초 계약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 어르신이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환경, 아파트에 노인부부가 생활하고 있어서 환경은 좋다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인지 기능이 있어서 어떤 기타 사항, 이분을 모실 때는 이런 사항을 좀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기타 사항이 필요하고요. 인지 프로그램을 수급자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설득하고는 있으나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조사관님께서 이런 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쓴 내용을 여기서 포함해서 뭐 이거는 못하는 거, 이건 하는 거 이런 식이 포함이 되고요. 뭐 진행 방향까지 해주시면 계획서까지는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초기 상담 기록지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욕창, 낙상, 인지 검사 3종 세트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르신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그 세 개를 종합해서 욕구 사정이라는 걸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게 이 계획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르신을 등록하고 3종 세트하고 계획서까지 작성하는 시간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 계획서까지 작성했으니까 어르신의 근무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고용24 가서 구인을 하고 그 직원을 넣는 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게 좀 시간이 나왔는데 좀 잘 보시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 챙겨내서 내가 초보지만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현장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